자케라고 쓰는데, 자케. CH, 그러니까 독일어 체하, 이건요, 그냥 우리는 발음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그냥, 그 발음을 누가 잘하네, 누가 덜 잘하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 세바스찬. 자, 이거 발음해봐요. 이거 되겠어요? 왜 바하라고 하지, 그냥. 어? 바크라고 하지.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돼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독일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하죠. 못합니다. 누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부산 말을 갖다 열심히, 저는 여기 영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말, 대구말, 청도말, 안동말 구별 못합니다. 그냥 다 그 동네 말이지.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다 구별하죠. 그죠? 그러시죠? 구별하세요? 조금. 예, 거기 계속 사는 분들 구별하죠.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도 저 사람은 안동 써왔네 이렇게 딱 안동이나 대구나 진짜. 아이고 진짜 돌 던지면 날아갈 거리에 사는 사람들끼리. 예?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제 어머니가 전라북도 순창이 고향이신데, 결혼을 해갖고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진이에요. 강진을 가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촌사람들이, 아주, 바닷가 촌놈들이 말이야,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없이는 여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창서 강진까지 총 쏘면 날아가요, 어머니. 거기서 거기야, 대포 한방 거리야. 응? 근데 그들끼리도 이렇게. 근데 또 전주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변산반도 아시죠? 거기 사는 사람들 말기 못 알아듣겠다고들 지랄들이에요 또. 난리도 아니야. 광주 사람들은 막 목포 사람들 총꺼뜨리라고 그러고. 네? 막 그렇습니다. 아마 경주 사람들은 포항 사람들 없인 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기네가 그 천년 고도에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 사람이 바하 발음 못한다고 욕할 거 없어요. 그냥 바하예요, 바하. 어? 이번에 바하네. 바 밑에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 괴로워하지 마. 그냥 자케라고 그러시든가, 자케라고 그러든가, 케라고 하다가 목청 나가도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냥 자케. 자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매트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사태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태의 본질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해결해서 자케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면 돼요. 자케. 이렇게, 우리말 도금을 대충 적습니다. 이걸 말할 때는 사태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케 그러면 사태의 본질. 번역할 때는 사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본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박정권 군의 본질이 뭐예요? DNA요? 잘 모르죠? 그대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가령 이호석 씨한테 직장 상사,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도, 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뭐가 있겠죠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할 때, 과학자는, 물리학자는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생물학자는 DNA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헬스 트레이너는 근육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에 대해서. 허리 인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본질로 간주할 것인가. 근데 해겔이 말할 때 이 본질은 시작이 되어서 어디서 시작되어 가지고 아직 완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시작되어서 어디선가 완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겠죠. 사태의 본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없죠. 지금 20년 후에 2015년의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2015년의 한국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얘기한 것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조선 왕조 중종 시대 딱 중간이 중종인데 가운데 중자. 중종 시대에 왕에게 중종에게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가요? 그에게 왕을 이렇게 시켰을 때 그 신하가 전하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엄청 믿었던 걸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주고받은 얘기 보면 굉장히 가짜고 웃길 수도 있잖아요. 참 이렇게 가짜는 얘기를 참 진지하게 했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우리가 절을 할 때 왼손을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하느냐 오른손을 위에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만 하면 되잖아. 손가락을 피고 하든 주먹을 쥐고 하든 절만 하면 되잖아.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하고 그렇게 얼마나 따졌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사태의 본질은 늘 변해. 늘 변해. 그러니까 사태는 완결된 것이 아닌데 사태가 어쨌거나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의 사태는 완결된 전체만이 사태의 본질이다. 라고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결된 전체만이 사태의 본질이다. 제가 과잉 해석인지 몰라도 딱 첫 문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의식은 인간이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인간의 의식의 본질이냐? 아니면 그가 노년에 들었을 때 뭔가 완숙한 지혜에 이르렀을 때가 인간의 의식의 본질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소박하게 사태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럴 때도 있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적인 알매 이르는 아까 우리 정신현상 목차 전체 있죠. 그 목차 전체를 다 알아야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인간에 대해서 알 때 저에 대해서는 그냥 저의 27살 시절이 저의 전부니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체를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종공은 뭐야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어떤 여자를 사귈 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때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여자가 알긴 뭘 알아 이놈아. 그럼 패대기 쳐요? 응?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알아야 그를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알아야 돼?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때 흔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다 아는 거야? 머리끝부터 머리카락 하나 딱 띄고 발뒤꿈치에 때를 딱 베끼면 알 수 있어? 사실은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다 알아요. 응? 다 알아.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알아 이놈들아. 이렇게. 그럼 위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사실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양적인 범위, 공간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는 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와 끝을 관장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는 게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역사죠. 그렇죠? 역사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인간이 신적 권능을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오만하거나 신들렸거나. 둘 중에 하나죠. 딱 오만하거나 신들렸거나. 그러니까 신들린 무당들 이렇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는 것도 장구신이 아는 걸 아는 거거나 동자신이 아는 걸 아는 거거나 그렇겠죠. 네. 하느님이 들린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들린 사람은 정말 많이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믿을 때도 센 신을 믿는 게 좋다. 동자신 믿는 사람은 찾지 말고 좀 센 신 쪽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찌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자기가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을 안다는. 다 안다는 게 뭐예요? 전체를 안다는 거죠. 다 안다. 그래서 전체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은 전체를 알아야 아는 거다는 거죠. 근데 전체라는 거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론적 사유라고 말하죠. 전체론적 사유라고 말하죠. 전체주의적 사유가 아니라 전체론적 사유예요. 전체론적. 그래서 전체론적 사유. 이거를 홀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전체론적 사유. 토탈리테리아니즘은 정치적인 전체주의고 홀리즘은 전체론이고 요걸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철학적 저작은 본성상 서문을 쓸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개요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개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다루고 있는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나도 계속해서 사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는 그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문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하죠. 이거 언제 다 읽나? 너무 많이 설명을 하죠.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설명하는데 짜증나시는 분들은 짜증난다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다 들어보셔야 안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데 한 2시간씩 걸리니까 이걸 다 읽으려면 한 3년씩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거 읽으니까 그렇지 뭐 또 번역 안 된 거 읽으면 3년씩은 읽습니다. 제가 이거를 배울 때 3년 배웠는데 9학기를 배웠으니까 뭐 그냥 도대체 뭘 어쩌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문에서 철학에 관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철학적 진리가 서술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철학적 진리가 서술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학적 진리가 서술되는 방식은 그냥 딱 끊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진리는 전체의 연관을 서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은 다 서술해야 설명이 끝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렵다면 특정한 영역이라도 잘라서 일단 밑바닥부터 좀 훑어 올려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쯤은 전체의 연관을 서술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철학은 본질적으로 특수자를 자기 안에 포함하는 보편성의 권역에 있기 때문에 철학의 경우 다른 학들의 경우보다 더 사상 그 자체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자케입니다. 자케. 본질, 사태의 본질 그 자체가 목적 또는 최종 성과에서 그리고 더욱이나 완성된 본질에서 표명되는 듯하고 그것에 비해서 그 본질에 비해서 상세한 서술은 본래 비본질적인 것인 듯한 가상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 그 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철학은 본질적으로 특수자를 자기 안에 포함하는 보편성의 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철학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명제를 천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보편적인 명제를 천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학은 보편적인 명제를 천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철학은 보편적인 명제를 천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학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철학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철학책을 보면 모든 것은 변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인간은, 예를 들어서 보편 언명의 대표적인 것. 보편 언명의 대표적인 것. 만물은 흐른다. 가령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은 흐른다. 만물 흐른다. 안 흐르는 게 어디 있어요? 만물 흐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물 흐른다라는 말보다도 더, 보편적인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물 흐른다. 또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 성선설. 그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저 누구랑 만났어. 누구랑 만났어. 요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요새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랑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를테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처음 뵙습니다. 예, 강의원입니다. 이어석입니다. 인사 좀 해봐. 인사 대충 하네. 이제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시면, 철학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걱정해, 이제 그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새끼야, 궁금한 거 네 혼자 해결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업무상 만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라는 게 없어. 지금은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게 없어. 처음 뵙는 사람 별로 없어. 여기도 처음 뵙는 사람 없죠, 지금은. 두 번째잖아, 지금 다. 네. 처음 뵙는 분 없어. 그리고 처음 뵙는 분도 첫 시간 강의 듣고, 내가 저놈 강의를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분 두 번째 시간부터 안 와.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딱 듣고, 좀 들어볼만 하구나. 귀담아 들어봐야겠다. 강의 들으러 왔는데 어떤 분들 또 그런 분들, 선생이 가르치려 든다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배우러 왔는데. 도대체가 내가 모르겠는 게 그게 뭐. 강의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 오늘 강의 어땠어요? 가르치려 들더라고. 아니, 가르치려 드는 것이 선생이지. 도대체 왜 배우려 들지를 않아? 그게 참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마땅하신 분들은 그냥 안 오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오셨어.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예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의문을 품고 온 게 있어. 뭐냐면, 제가 말입니다. 인간은 참 본래 선하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는데,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거요, 답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일반 명제, 보편 명제잖아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는 말을 논박하기가 너무 쉬워. 당장 저는요, 원래 선한 놈 같지를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떡하십니까? 그럼 본인이 선하지 않으시면 됐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끝내. 이것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없는 거야. 너무나 큰 명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을 흐른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런 명제를 이 사람들이 헤라클레이토스, 또 이거 맹자 얘기 아니에요? 성선설. 성선설과 성학설의 대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맹자와 순자가 뭐 미쳤다고 싸웠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각자 업무상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계 사정이 그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본래라고 하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반 명제들을 철학은 근데 쉽게 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지금 요즘에 내가 말이야 책임사지단에서 철학 책 읽는 걸 좀 배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되죠. 그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생각이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과정 전체를 말해주면 내가 대답을 하겠어. 그럼 되게 물러가. 아주 좋은 방법. 그죠? 예. 이제 철학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도 철학이 있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철학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고 사람들이. 무슨 농화가 하나? 이게 본래라는 말, 이런 말들이 이제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본래 선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경과를 자세히 말해줘봐. 더 자세히 말해봐. 그럼 말하다 지쳐서 그냥 안 물어본 걸로 하자고. 그러고 이제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 명제들을 철학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 명제들을 이 안에는 무수한 특수한 사례들이 들어가겠죠. 얼마든지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하는 보편 명제를 내놓는다 해도 그 말이 아니 저 인간은 말이야 저 인간은 앞만 봐도 본래 선한 것 같지 않아. 아주 나면서부터 악한 인간인 것 같아 라고 누가 반대 사례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논박까지는 반응해요.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나은 후 3초 후에 깊은 충격을 받았을 거야. 이런 식의 논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보편 명제들은요. 논박도 찬성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말이에요. 규정되지 않은 말들.